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은 8월 8일 수요일입니다. 먼저 주요 신문의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IT 기업 인터넷 은행 주인 된다. IT 기업인데 은행을 한다. 무슨 말인지 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강화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내가 강화했다 그러네. 강조했습니다. 은산분리는요, 사실 비은행 기업들이 은행의 지분을 갖는 걸 제한하는 규제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손질을 하겠다는 걸 대통령이 강조합니다. 자, 신성장 산업 걸림돌 제거해 IT 기업 투자 확대 유도한다. 당정에서는요, 법률로 뒷받침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인데요. 이쪽을 보죠. 비슷한 기사가 먼저 있는데 그 옆에는 좀 다른 기사가 있습니다. 7, 8월 전기요금 평균 10,000원 할인. 어제입니다. 정부가 지금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되는데 이를 좀 손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 2단계 누진 구간을 좀 확대해서 가구당 퍼센테이지로는 19.5%, 대략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10,000원 정도를 전기요금을 덜 내게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좀 액수가 적은 게 아닌가 이런 감도 듭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인데요. 요거는 비슷한 기사, 역시 인터넷 은행 규제 관련 기사 있고 다른 기사를 하나 보면요. 밑에 제목이 보입니다. 북한 석탄 러시아산으로 위장. 이런 주장이 어제 나와서 또 시끌시끌했는데 그렇게 의심을 받는 선박이 포항에 또 왔다. 어제 이 선박입니다. 이 선박이 원래는요. 오늘까지 있기로 했었는데 어제 석탄을 항구에 내려놓고 바로 떠났다고. 뭔가 진짜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억울한 건지 빨리 좀 속시원히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도 어제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돌고 돌아 원점으로 정시 확대 수능 상대평가 유지. 자, 대입제도 개편 그동안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권고안이 나왔고요. 또 이걸 가지고 국가교육회의 대통령 직속입니다. 어제 최종 권고안을 마련했는데 결국에는요.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돌고 돌아 원점, 정시 확대 수능 상대평가 유지. 이거는요. 지금 제도하고 그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돈과 그 시간은 왜 끄는 걸까요? 이런 의문 정부가 좀 답을 내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를 쭉 훑어봤고요.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을 함께 보실 네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MBN 정운갑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김효은 한반도 평화포럼 기획실장, 그리고 이수희 변호사, 배종호 세안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신문 읽기 바로 자리 이동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면 기사에서 방금 마지막에 본 내용인데요. 오늘 한번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론화 너딸 4개월 동안 공론화를 했습니다. 훨씬 쓴 김상곤 교육부 대입 개편 원점회기다. 국가교육회의가 어제 2022 대입 권고안을 제시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여기 내용 좀 보겠습니다. 2020 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넘겨받은 게 지난 4월 11일 당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장관은 시민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수차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공론화 결과하고도 다른 걸 어제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권고합니다. 이러니 불만이 나오겠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훨씬만 쓴 공론조사, 수능 절대평가 문 공약도 문 건너갈 때. 이 절대평가 공약은 대선 때 꽤 이슈가 된 내용인데 이거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자, 공은 다시 교육부로 1년간 하청, 재하청 끝에 결론은 현행 유지, 꼴찌 지지율을 받은, 꼴찌 응답을 받은 세 번째 안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갔습니다. 요 기사 보겠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2025 대입 개편은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된답니다. 이번에 권고안 내놓은 게 2022 학년도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3년 뒤에 2025 학년도에 또 개편을 해야 된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요. 요 아랫부분입니다. 특히
2022학년도부터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는 2025학년도 입시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이게 또 고교 학점제라는 게 도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대입제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요, 조금 미뤄서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개편하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래서 그런지요, 오늘 신문들, 사설들, 교육부를 보는 눈 참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읽어봐야겠습니다. 엉망진창된 입시, 교육부 장관은 휴가 중.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여기 보겠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지지한 수능 전형 45% 이상 확대 1안과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2안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오히려 시민 지지가 가장 낮았던 3안에 가깝다. 여기도 보겠습니다. 여기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얘기인데요. 공론화위원회가 결과를 발표할 때 교육부 장관은 휴가 중이었다. 1년을 미뤄온 입시 정책을 이달에 발표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예고됐던 일인데 학생, 학부모 수백만 명이 마음을 졸이고 있는 그 순간 장관은 휴가지에 있었다. 어제도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자리에서도 자기 문제를 남이 일 얘기하듯 했다. 물론 사설이기 때문에 약간 주관적 평가가 들어갔긴 하지만 몇 가지 사실은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자, 정은갑 해설위원. 대입제도 참 관심 많고요. 이거 잘못 다루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입제를 다루는 모습, 신뢰감 주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부, 국가가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하는 대표적인 하나의 국가가 정책, 과연 왜 있어야 되는지.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공론화위에서도 결정을 못해서 국가교육위원회에 다시 던졌더니만 그야말로 넉 달 동안 뭐 여러 가지 논의 과정 속에 백지 답안을 제출해서 다시 교육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최악의 결정은 결정을 미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결정도 못하고 그동안 예를 들면 한 예를 들면 자사고와 특목고를 없앤다. 라는 입장을 견지하다 이번 대입 제도안을 보면 오히려 그쪽을 또 유리한 그쪽 관련된 개선안을 내놨단 말이에요. 수능을 통해서 선발 인원을 늘린다는 건 결국에는 공부 잘하는 학교, 공부 잘하는 학원을 가라는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강남 3구의 뭐 부동산 가격 인상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과정 속에서 결론을 내야만 되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다시 원점이면 그동안에 그러면 논의 구조가 왜 필요하고 그다음에 교육부라는 공무원들 왜 세금 내면서 우리가 모시고 있어야 되느냐. 국민들의 분노는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이야말로 정말 백년대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교육에 있었는데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뭐 학부모들의 어떤 원성을 사고 학생들의 어떤 방향성을 못 잡게 하는 오히려 더 혼란을 부채질하는 게 지금 교육부의 그 행정 움직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차제에 분명히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적 쇄신까지 가서 결국엔 이게 나중에 그러면 다시 또 교육부에서 선택을 못하면 청와대까지 가서 청와대 결정해야 되는 부담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거든요. 근데 교육 문제를 또 청와대가 결정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 상황까지 갈 겁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의 공약사항과도 지금 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정책들이거든요.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정부는 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과정 속에 일련의 혼란, 여러 학부모들의 불만, 문제 그 차원을 넘어서 제가 보기에 이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하고 인적 쇄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지금 화면에, 저희 스튜디오 안에 이제 화면에 이제 만평이 하나 떴습니다. 20억 원짜리 도루묵이다. 자, 대입 개편안 관해서 공론화위원회 꾸리고 여러 가지 회의냐고 돈이 저만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4개월이 들었고요. 그런데 결과가 이 생선으로 묘사가 됐는데 뭐 먹을 게 없네요. 근데 교육부는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의미가 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희영 기획실장님. 지금 우리 정은갑 해설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교육부가 하청을 했고요. 그 하청을 또 재하청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재하청의 결과가 나오면 여론의 지지를 받는 안을 만들면 되는데 그것도 아닌 지지도 못 받는 걸 또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그걸 받아들일 기세입니다. 도대체 교육부는 왜 스스로 결정하는 걸 이렇게 미룰까요? 이번에 그 결과를 보면서 교육부가 그간의 어떤 그 공론화 과정에 일련의 과정들을 좀 국민들한테 상세히 일단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교육이라는 게 정말 백년지 대계고 우리 국민 중에
교육에 관심 없는 사람 그리고 다 교육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교육에 대해서는 당신들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처럼 뭐 교육열이 또 대단하고 사실 교육을 통해서 옛날에 뭐 개천에서 용돈하고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신분 상승이랄지 사회 진입의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중요한 그 교육 이런 제도들이 끊임없이 국민들한테 불만과 문제 제기를 가져왔었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아마 또 이제 정말 그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시도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는 공론화를 했다는 거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교육 의제를 한번 터놓고 얘기했다는 건 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 공론화위원회가 조사한 그러니까 여론을 통해서 수렴한 안이 있는데 이번에 그 안은 완전히 배제가 된 셈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고 사실 이제 그간의 교육부의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국가교육회의라는 걸 만들고 점차 국가교육회의가 교육 문제를 다루겠다는 그런 방향성을 잡았다면 이번에 공론화 과정의 이 실험을 통해서 좀 문제점들을 좀 제대로 정비를 해서 우리 그 교육 어떤 그 행정 주체의 문제점과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고요. 어쨌든 지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나온 안에 대해서는 좀 교육부가 명쾌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배종호 교수님한테 좀 질문 드릴게요. 오늘 나온 요 안, 어제 발표한 나서 오늘 신문에 아주 많은 신문 다룬 이 교육 정책 대입 제도, 대학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제 대학들도 상당히 곤란하죠.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교육부 정책이 바뀌니까요. 대학만 곤란한 게 아니고 학부모들 또 학생들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사실 학생들은 좀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이 국가 100년 대계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거의 심하게 해마다 바뀌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한번 정하면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밀고 가는 것이 가장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100년 대계로 가는데 그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국가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정당한 신분 통로, 신분 이동의 어떤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들 민감한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 정책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최대한 국가는 개입을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뭐냐면은 공정한 경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돼야 된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그래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인종, 소수 인정, 그렇죠. 소수 인종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원칙만 정하고 국가는 최대한 개입 안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학생 선발권도 그런 원칙만 정하고 교육부는 개입하지 않고 대학 당국에 맡기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정부가 대학을 못 믿는 건가요? 왜 이렇게 사사건건 개입을 하죠? 이제 교육부가 대학을 못 믿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워낙 이 교육 문제가 민감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신분 이동하고 밀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하고 특히 이제 정권에 따라서 진보 정권은 또 진보 정책을 내려고 그러고 보수 정권은 보수의 정책을 반영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 100년 대계이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기본 원칙. 그럼 다시 반복해서 큰 원칙만 정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가뜩이나 복잡한 교육인데 거기에 이념이 섞여 들어가면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싶기도 한데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결과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사실 아까 제가 기사를 하나 소개했는데 2025학년도 대입을 또 바꿔야 되거든요. 3년 뒤입니다. 그러면 좀 몰아서 바꾸지 왜 이렇게 자꾸 바꿉니까? 결국은 이제 그 지금 교육부 장관, 교육부총리하고 교육부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기 싫다는 굉장히 비겁한 그 공무원은 근데 원래 뭘 일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수장이 교육부총리가 결국은 공론화 방법을 끌어들인 거기 때문에 수장이 그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데 뭐 아래 공무원들이야 실무자들이야 더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것이 이 교육 그 정부가 그다음에 그 부처가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 때 사교육 시장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미리 예견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한간에 들만은 어제 정부의 그 국가교육회의가 내놓은 권고안을 보고 사교육 시장에서는 뭐 미소를 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늘 뛰는 교육부에 나는 사교육 시장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방향성은 정해놓고 뭐 그 다음에 부작용들을 좀 그 처리해 가면서 했어야 하는데 그 첫 단추부터 우선은 저는
책임지지 않는 이 정책을 내면서 어떻게 그 국민들 보고 납득을 하라고 하는지 거기서부터 저는 태도의 문제부터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이 사교육 시장 이런 것이 결국 그 많이 말씀하셨지만 교육의 양극화, 그게 결국엔 계층의 양극화가 되는데 또 하나는 이게 결국 부동산 문제하고도 또 연관이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부동산과 연관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국토부 장관은 열심히 강남 집값 잡겠다고 하는데 뭐 사교육 시장이 웃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토부는 집값을 잡고 교육부에서는 집값을 띄우는 이런 모순된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 건가요? 아무튼 이대로 그냥 이 제도가 채택된다면 더 논란이 클 것 같은데 교육부가 늦긴 늦었습니다. 한참. 그러나 좀 더 고민을 좀 해줬으면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첫 주제부터 굉장히 묵직해서 지금 가벼운 주제를 좀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글쎄요, 이것도 가볍다고 할까요? 아니면 세태를 반영한다고 할까요? 아무튼 보겠습니다. 공사 여생도 경쟁률이 101.7대 1입니다. 100명이 지원하면 1명이 붙는 거군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공군사관학교의 올해 여성 사관생도 선발 경쟁률이 처음으로 100대 1을 넘었다. 육사와 해사의 여성생도 시험에서도 역대 최대 인원이 몰렸다. 공군사관학교가 인기가 많다는 얘기인데 여기 좀 더 보죠. 공사는 7일 올해 20명을 뽑는 여성 사관생도 시험에 무려 2,034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01.7대 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렇게 발표했다. 이 기사를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우리 젊은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좁다는 뜻 아닐까 싶기도 한데 정우갑 해설위원께서는 어떻게 좀 이걸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남녀 간의 이른바 이제 직업적인 어떤 성차별이거는 없어진 지가 오래됐죠. 그러니까 뭐 여성분들이 도전하지 않는 공간이 없는 거죠. 이미 공무원 시험 뭐 외모고시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합격하는 그런 현상이 오래된 것이고 다만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여성생도 경쟁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입학 정원의 10% 수준으로 묶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적습니다. 네. 오히려 그 시대 변화를 못 쫓아간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뭐 저에게 가 있는데 여성 생도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10% 묶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률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각 분야에서 요즘 여러 가지 이제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구석구석에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잘 좀 쫓아가면서 시대 변화에 맞게끔 해줄 때 어떻게 보면은 국가 경쟁력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은 뭐 대부분 또 집에 가사 노동에 국한되어 있는 여성 노동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다라는 게 경제학자들의 많은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국가에서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경쟁률 기사 이면 속에 보는 여성 생도에 대한 이 선발 비율이 너무나 낮다라는 부분,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죠. 보물선 투자 사기 의혹, 신일그룹 전격 압수수색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보물선 이름이 이렇습니다. 돈스코이호. 요거 최근에 굉장히 시끌시끌한 부분인데 러시아 순양함, 러일 전쟁 때 침몰했다는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인데요. 이 배에 엄청난 금괴가 실려서 뭐 금괴 가치가 100조가 넘는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기 의혹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이런 기사인데요. 이 내용 좀 보면요. 신일그룹은 지난달 10일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울릉도 인근 해역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담보로 신일 골드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금을 모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보물선 그리고 금괴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가상화폐. 뭔가 이렇게 개운하진 않네요, 확실히. 다음 기사 보죠. 서울대학교에 관한 기사인데요. 도쿄서 유학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부수엔 파리만 날렸다. 서울대 하면 우리나라에서 모든 학생들이 선망하는. 우리 대입제도 방금 얘기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 대학이 막상 외국에 나가면 이런 대접을 받는군요. 보겠습니다. 도쿄대 캠퍼스도 유학박람회가 열렸습니다. K-팝 프르자 수백 명 환호했지만 서울대 문의한 학생은 딱 10명뿐. 연고대 학부 강의 30%가 영어인 반면 서울대는 10%.
영어 강의가 없으니 외국 학생들이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겠죠. 국제화를 지향하면서 외국에서 유학 박람회까지 갔는데 영어 강의가 10%. 이 박람회를 왜 간 걸까요? 이 학교는. 자, 김희원 기획실장님. 서울대학교 아까 대입제도 얘기하면서 참 선망의 대상인 학교라고 했으나 외국에선 이런 대접이군요.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얼마나 그 입시가 치열하면 뭐 인서울이 어렵다라고 할 정도인데 정말 서울대를 입학했다 다니고 있다 하면 굉장한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대학의 경쟁력이 아직까지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전반적인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이 유학 박람회에서 서울대가 이렇게 외면받았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픈데. 하다못해 그 제목 내용 중에 보면요, K-팝 할 때는 오히려 더 많이 못해. 그렇다면은 서울대 위상이라는 거는 K-팝에 한참 못 미친다 이 소리가 되는데 결국은요. 근데 이제 이 기사에서는 그 서울대가 인기가 없는 이유를 주로 이제 영어 강의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제 영어가 중요하긴 한데요. 그렇지만 항상 그 서울대나 아니면 다른 대학도 우리나라에서 영어 강의 비중을 그 확대하자고 할 때 항상 또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가 물론 잘해서 강의를 하면 좋지만 학생들이 영어 강의를 따라가기 어려운 실력이라면 굳이 어떤 그 전공의 내용이 전달이 안 되는 것까지 영어를 하면서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고 이제 서울대가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도 이제 뭐 국립대 다 보니까 그런 이제 한국어 중심의 어떤 교육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러면 정말 외국인들한테 개방을 하기 위해서 영어 강의를 늘리는 부분도 있지만 한국어를 습득해서 유학을 할 정도로 정말 서울대가 어떤 그 교육의 질, 강의 수준이 높다면 그러니까 영어를 안 해도 한국어 배워서 난 서울대도 공부하고 싶다라고 외국 학생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정도로 그래서 같이 서울대가 제공하는 교육의 수준과 그리고 어떤 그 글로벌 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수희 변호사. 저는 좀 격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서울대에서 유학을 하고 그것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본인에게 이익이 훨씬 혜택이 훨씬 많다고 그래야지 뭘 한국어 열심히 배워서 유학을 오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거. 또 하나는 한국어를 그렇게 고급 한국어를 배울 만한 인프라가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가 제대로 되어 있나도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 강대국들 선진국은 자기네 나라 모국어 배우는 그런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죠. 그거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저희 이제 아까 교육제도 그 대입제도하고 지금 인서울에서도 실례예요. 그러니까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가기도 어려운 친구가 서울 국제대학의 대학 순위로 치면 서울대보다 훨씬 위인 상위 대학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길 졸업한 그 한국 학생이 중국 IT 기업에 취직을 하더라고요. 그게 본인의 장래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교육 제도와 그러니까 공교육의 제도 문제와 입시 제도 문제와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 대한 아주 압축적인 신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나라 대학들의 수준이라는 게 오로지 국내용에 치우치고요. 해외로 발을 살짝 내밀면 말 그대로 제대로 된 대접조차도 못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배정우 교수님. 저는 이제 이 기사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제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추세에 역행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서울대 영어 강의 비율이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학생들도 보니까는 2011년에는 2,411명이었는데 2018년에 지금 1,711명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류 열풍을 타고 엄청나게 한국어를 배우려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면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서울대학의 경쟁력,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대학의 경쟁력 하면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교수진의 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가르치시는 분이 좀 좋아야죠. 교수진이 있어야지 학생들이 좋은 학생들이 몰리고 또 하나는 연구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이 두 가지가 서울대가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서울대가 너무 안주한 측면이 있다. 왜냐? 지금 서울대 하면은 본인들이 노력을 안 해도 그냥
무조건 1등짜리 학생들이 오니까 국내에서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만. 그래서 차제에 서울대도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그런 경쟁력을 좀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서울대 관련해서 영어 강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기사인데 사실은요. 우리의 이 가수 중에서 이제 보이그룹 가수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하는데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내용이 중요한 거지 언어는 좀 부차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연 서울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내용 가지고 계십니까? 묻고 싶습니다.